전쟁은 인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아직도 멈추지 못하는 걸까요? 평화의 시대가 온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항상 갈등의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의 욕망과 국가 간의 이익이 충돌할 때 총성은 다시 울리기 마련입니다. 단순히 영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원, 이데올로기, 그리고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수천 년 동안 국경선은 피로 써내려간 기록들로 가득합니다. 무기 산업은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만듭니다. 전쟁이 경제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기도 하죠. 누군가는 평화를 외치지만 다른 누군가는 조용히 다음 전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파괴의 도구는 더욱 정교해지고 희생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거의 복수가 현재의 증오를 낳고 그 증오는 미래의 세대에게 대물림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끝없는 굴레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본능에 굴복하는 걸까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진실은 가장 먼저 희생됩니다. 프로파간다는 우리의 눈을 가리죠. 적을 인간이 아닌 괴물로 묘사함으로써 우리는 살상을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공포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입니다.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 자유를 기꺼이 포기하곤 합니다. 국가의 영광이라는 이름 아래 개개인의 삶은 하나의 숫자로 전락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누군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던 아버지, 아들, 친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전쟁의 참혹함은 전선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영혼을 갉아먹습니다. 승자는 영광을 노래하지만 그 영광 뒤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폐허만이 남을 뿐입니다. 우리는 왜 평화의 가치를 잃어버린 후에야 뒤늦은 후회를 반복하는 것일까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진정한 승리라는 것이 과연 존재하기는 하는 걸까요? 전쟁은 단순히 무기의 싸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경제적 체스판 위의 게임입니다. 국경선 너머에 잠든 천연자원과 에너지권은 총칼보다 더 강력한 유혹이 됩니다. 무역로를 장악하고 시장을 독점하려는 야욕이 평화로운 일상을 파괴하는 불씨가 되죠. 경제가 위기에 처할 때 어떤 이들은 전쟁을 거대한 탈출구이자 기회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 비정한 논리 속에서 평범한 시민들의 삶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눈먼 애국심은 가장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적인 비판을 잠재우죠.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선이 그어질 때 증오의 행진은 시작됩니다. 군중의 함성 속에서 개인의 목소리는 묻히고 오직 북소리만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꽃을 든 손이 총을 잡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증오의 불길은 한번 타오르면 모든 것을 태우기 전까지 멈추지 않는 법입니다.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 남는 것은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부서진 가정과 무너진 학교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문명은 단 몇 초의 폭발로 연기처럼 사라져버리곤 하죠. 도시는 거대한 묘지로 변하고 살아남은 이들은 폐허 속에서 잃어버린 어제를 그리워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진 거리에는 오직 차가운 금소금과 먼지바람만이 가득합니다. 파괴는 쉽지만 다시 세우는 데는 수세대의 눈물과 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합니다. 안전한 집무실에 앉아 지도를 그리는 이들에게 전쟁은 그저 통계와 숫자에 불과합니다. 잉크로 그은 선 하나가 수만 명의 운명을 결정짓고 평화로운 마을을 전장으로 바꿉니다. 그들은 결코 전선의 흙먼지를 마시지 않으며 화약 냄새에 눈물 흘리지도 않습니다. 권력의 안락함 속에서 내리는 결정들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이 가진 가장 차갑고 비정한 민낯입니다. 기술의 진보는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을 약속했지만 동시에 더 효율적인 살상 방법을 선물했습니다. 하늘을 가르는 비행기는 여행의 설렘 대신 머리 위에서 떨어질 죽음의 공포를 상징하게 되었죠. 강철의 차가운 감촉이 따뜻한 사람의 온기를 대신하고 기계의 계산이 인간의 자비보다 우선시됩니다. 우리는 더 먼 곳을 타격할 수 있게 되었지만 정작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법은 잊어가고 있습니다. 과학의 이름으로 정당화되는 파괴 속에서 진정한 진보란 무엇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화라는 이름의 가면 뒤에는 언제나 거대한 자본의 미소가 숨어 있습니다. 무기를 파는 자들에게 갈등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속되어야 할 시장일 뿐이죠. 비둘기의 깃털 아래 숨겨진 강철 발톱을 보십시오. 위선은 가장 무서운 독이 됩니다. 우리는 인도주의라는 명분으로 포장된 파괴의 현장을 수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누구를 위한 전쟁이며 누구를 위한 평화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평범한 일상의 이면에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쌓아 올린 위태로운 성벽이 있습니다. 안락한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동안 지구 반대편에서는 평생 일군 삶의 터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미디어는 전쟁을 한 편의 영화처럼 자극적으로 소비하고 우리는 점점 타인의 고통에 무뎌져 갑니다. 화면 속의 불꽃은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불꽃은 누군가의 집과 꿈을 태우고 있는 실제의 불길입니다. 편리함과 이기심이 결합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전쟁의 공범이 되어버리곤 하죠. 현대의 전장은 점점 더 차가운 기계들의 놀이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조종사 없는 드론은 체스말처럼 원격으로 제어되며 살상은 하나의 게임이 됩니다. 버튼 하나로 수천 킬로미터 밖의 생명을 앗아갈 때 죄책감은 데이터 뒤로 숨어버리죠. 인공지능이 타겟을 정하고 알고리즘이 발사 시점을 결정하는 세상, 인간의 윤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술이 인간성을 압도할 때 우리는 스스로 만든 창조물에 의해 파멸할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의 교과서 속에서 전쟁은 종종 영웅적인 서사로 미화되곤 합니다. 승리의 창안은 가르치지만 패배의 고통과 상실의 슬픔은 각주로 남겨질 뿐이죠. 어린 마음속에 심어진 적대감은 시간이 흘러 거대한 장벽이 되어 돌아옵니다. 평화를 가르치기보다 힘의 논리를 먼저 배우는 아이들에게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진정한 교육은 총을 쏘는 법이 아니라 총을 내려놓는 용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탐욕은 결코 만족을 모릅니다. 더 많은 영토, 더 많은 자원을 향한 갈증이 전쟁의 불씨를 지핍니다. 외교라는 화려한 수사 뒤에는 이빨을 드러낸 늑대와 같은 이해관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약속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고 조약은 시간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기 일쑤입니다. 우리는 신뢰를 쌓기보다 의심의 벽을 높이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평화의 협상 테이블이 사실은 또 다른 전장의 연장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고귀한 희생이라는 말로 포장된 죽음들, 하지만 그 뒤에는 차가운 정치적 계산만이 남습니다. 훈장은 가슴에 빛나지만 잃어버린 생명의 무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영웅을 칭송하며 전쟁의 참혹함을 잊으려 하지만 진정한 영웅은 전쟁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이들입니다. 역사의 페이지는 승리자의 이름으로 가득 차 있고 이름 없는 수많은 희생자들은 침묵 속에 잠겨 있습니다. 이 거대한 모순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평화는 단지 다음 전쟁을 위한 휴전일 뿐입니다. 증오는 세대를 거쳐 유전됩니다. 어제의 피해자가 오늘의 가해자가 되는 비극이 반복되죠. 아이들은 아버지가 가리키는 적을 향해 돌을 던지며 그것이 정의라고 믿으며 자라납니다.
용서라는 단어는 전장의 먼지 속에서 길을 잃고 오직 복수의 갈망만이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거의 상처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억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평화는 결코 뿌리 내릴 수 없습니다. 총구 끝에서 피어나는 것은 결코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공포에 의한 복종일 뿐이죠. 우리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무장한다고 하지만 무장은 필연적으로 충돌을 불러옵니다. 거대한 군비 경쟁 속에서 인류의 지혜는 파괴의 기술을 연마하는 데 낭비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 천문학적인 자원이 굶주림과 질병을 고치는 데 쓰였다면 세상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지만 불행히도 파괴는 건설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이들이 있습니다. 선전선동은 진실을 왜곡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상의 적을 만들어냅니다. 라디오와 신문에서 쏟아지는 말들이 총알보다 더 깊숙이 영혼을 파고들죠. 비판적인 사고가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맹목적인 순종과 분노만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운다고 믿지만 그 정의가 누구에 의해 정의되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생각하는 능력을 포기할 때 우리는 전쟁이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양심의 가책은 전장의 소음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묻혀버립니다. 처음에는 망설였던 손길도 반복되는 명령 속에서 무감각한 기계가 되어가죠. 선과 악의 경계는 무너지고 오직 생존이라는 본능만이 차가운 금속처럼 남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문명인이라 부르지만 전쟁 앞에서는 그 얇은 위선의 껍질이 너무나 쉽게 벗겨집니다. 인간다움을 잃어버린 승리가 과연 어떤 가치를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쏘아 올린 포탄은 내일 우리 아이들이 짊어져야 할 부채가 됩니다. 파괴된 환경과 고갈된 자원은 다음 세대에게 남겨줄 비극적인 유산일 뿐이죠. 승리의 환호성이 잦아든 자리에는 수십 년간 이어질 가난과 질병의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전쟁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형태를 바꾸어 다음 세대를 괴롭힐 뿐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미래를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현재의 욕망에 눈이 먼 걸까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역사를 망각하는 법을 먼저 배웁니다. 먼지 쌓인 기록물 속의 교훈들은 당장의 이익 앞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죠. 영광스러운 과거를 되찾겠다는 명분은 흔히 타인의 현재를 파괴하는 도구로 쓰입니다. 지배자들은 지도를 다시 그리며 승리를 선언하지만 그 잉크는 결코 마르지 않는 눈물과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같은 실수를 멈추고 거울 속의 자신을 직시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전쟁터에서 가장 먼저 죽는다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뉴스는 때로 거대한 편집기의 가위질 아래 탄생한 가공품일 뿐이죠. 목소리를 내야 할 이들이 침묵할 때 거짓은 진실의 옷을 입고 광장을 활보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대중은 조종하기 가장 쉬운 장난감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진짜인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전쟁은 육체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에 신뢰라는 보이지 않는 끈을 끊어놓습니다. 이웃은 감시자가 되고 정겨웠던 대화는 의심 가득한 신문으로 변질되곤 하죠. 고립된 개인은 공포라는 감옥에 갇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는 짐승이 되어갑니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공동체의 가치는 포화 속에서 먼지처럼 흩어져 버립니다. 타인의 고통을 외면할 때 우리는 이미 전쟁의 가장 비참한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증오는 가장 전염성이 강한 질병입니다. 그것은 논리를 마비시키고 오직 파괴만을 갈망하게 하죠. 우리가 쌓아 올린 지식의 탑은 복수라는 감정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상대의 얼굴에서 인간성을 지워버릴 때 비극은 멈출 수 없는 폭주기관차처럼 변합니다. 평화는 단순히 총성이 멈춘 상태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볼 줄 아는 용기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이들이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총칼로 세운 평화는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습니다. 바람 한 점에도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죠. 억압은 저항을 낳고 그 저항은 다시 더 큰 폭력을 불러오는 악순환의 굴레를 만듭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적이 더 이상 적이 아니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화보다 무력을, 이해보다 정복을 더 빠르고 효율적인 길이라 착각합니다. 그 착각의 대가는 언제나 무고한 이들의 피와 눈물로 치러지게 마련입니다. 정치는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여야 하지만 때로 갈등을 부추겨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이 됩니다. 공포를 동력으로 삼는 정치는 대중을 분열시키고 서로를 적대하게 만들죠. 우리가 우리라고 부르는 울타리가 사실은 타인을 배제하기 위한 장벽은 아니었을까요? 지도자들은 평화를 외치면서도 뒤로는 더 날카로운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권력자의 입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연대에서 시작됩니다. 경제적 이익이라는 명분은 인간의 생명보다 앞서 나가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공장의 굴뚝에서 나오는 영인은 때로 전장의 화약 연기와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자원을 향한 끝없는 갈증은 평화로운 대지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곤 하죠. 우리는 풍요를 꿈꾸지만 그 풍요가 누군가의 빈곤과 파괴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물질적 탐욕이 정신적 가치를 압도할 때 전쟁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 되고 맙니다. 용기라는 단어는 때로 무모한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오용됩니다. 진정한 용기는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이 아니라 증오의 흐름을 끊어내는 마음에 있죠. 우리는 전사를 기르는 데는 열중하지만 평화주의자를 보호하는 데는 인색합니다. 총성 없는 전쟁터가 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매일 타인을 적으로 간주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받습니다. 이 거대한 심리적 무장 해제 없이는 물리적 무장 해제 또한 불가능한 꿈일 뿐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승리하는 법은 가르치지만 공존하는 법은 생략하곤 합니다.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능력이야말로 인간을 기계와 구별짓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효율을 중시하는 세상은 공감을 불필요한 사치나 약점이라고 조롱하죠. 증오의 불길 속에서도 타지 않는 마음,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어려운 전쟁입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해야 합니다. 분노의 도구가 될 것인지 이해의 다리가 될 것인지를요. 평화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매일 우리가 마주하는 타인에게 건네는 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타협을 패배로 간주하는 사회에서 진정한 대화는 설 자리를 잃고 맙니다.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공격의 빌미로 삼지만 사실 그 다름이야말로 인류를 풍요롭게 만드는 색채입니다. 증오의 연쇄를 끊기 위해서는 누군가 먼저 손을 내미는 어리석을 정도의 용기가 필요하죠. 그 작은 손길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될 때 전쟁이라는 낡은 시대의 유물은 비로소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어야 했습니다. 승리자 없는 전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요. 폐허 위에 세워진 기념비는 영광이 아니라 우리가 치른 어리석은 비용의 증거일 뿐입니다. 진정한 교육은 아이들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눈물을 닦아주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식은 파괴의 도구가 아닌 이해의 등불이 되어야 하며 무지는 가장 큰 적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력의 시대를 뒤로하고 공존의 지혜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진정한 강인함의 증거입니다. 보복의 유혹을 뿌리치고
용서의 길을 택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이죠. 평화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의식적으로 선택하고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 같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공동의 번영을 꿈꿀 때 비로소 전쟁의 망령은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내일의 태양은 어제의 원한을 녹이고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거창한 조약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무심코 던진 혐오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에는 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국경이라는 선을 긋기보다 공감이라는 다리를 놓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지구라는 작은 배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운명을 공유하는 승객들입니다. 서로의 손을 놓는 순간 우리 모두가 침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파괴를 문명의 증거라 착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문명은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데서 그 빛을 발합니다. 총구에서 나오는 힘은 일시적이지만 대화에서 얻는 신뢰는 영원한 기초가 되죠. 증오의 불씨를 끄기 위해서는 물보다 더 깊은 이해의 강물이 흘러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눈을 똑바로 마주할 때 비로소 전쟁의 환영은 걷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집어삼키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망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보복의 연쇄는 그 누구도 구원하지 못하며 오직 끝없는 어둠만을 약속할 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은 승리의 깃발이 아니라 평화롭게 잠들 수 있는 밤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잊는 것이 아니라 아픈 기억 위에도 새로운 집을 지을 수 있는 의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인류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다시 서야 합니다. 전쟁의 역사는 피로 쓰였지만 평화의 역사는 땀과 인내로 쓰여야 합니다. 파괴는 한순간이지만 건설은 수세대의 헌신을 필요로 하는 숭고한 작업이죠. 우리는 기계적인 명령에 복종하기보다 인간적인 양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타인을 향해 겨눴던 총구를 거두고 이제는 서로의 아픔을 어루만질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결코 불가능한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하고도 절실한 현실입니다. 평화는 결코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함에 맞서고 생명을 지키려는 가장 치열한 활동입니다. 우리가 쌓아 올린 무기들은 우리를 보호하지 못하며 오직 서로의 두려움만을 키울 뿐이죠. 이제 그 두려움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의 눈 속에서 길을 잃은 형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전쟁의 불길은 모든 것을 태우지만 인류의 연대는 그 잿더미 위에서도 꽃을 피워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간이 인간을 사랑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파괴의 유산을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평화의 새벽을 열 것인지를요.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이는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이며 딸이며 부모입니다. 총성이 멈춘 자리에서 비로소 들리는 생명의 박동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전쟁이라는 긴 겨울이 가고 이제는 공존이라는 따뜻한 봄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비로소 진정으로 시작될 것입니다.